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림막 인터뷰 그때의 나에게 진행을 맡은 저는 21학번 환경공학과 이금희입니다. 25학번 공대 새내기 17학번 졸업생 선배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두 분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보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고 목소리로만 대화하게 됩니다. 저는 2학번 06년생 김나혁이라고 하고요. 제가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과 소모임, 축구 소모임 가입한 것도 있고요. 봉사동아리랑 학생사회봉사단에 가입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자동차 차량개발 프로젝트 관리 직무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17학번 전기공학과 출신 이창진 동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차량 개발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얘기하면서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여러분의 입학과 졸업하셨을 때 캠퍼스를 보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캠퍼스를 마주했을 때는 그냥 설렜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 작은 학교만 보고 살다가 건물도 여러 개 있고 조경도 예쁘게 가꿔져 있는 첫 캠퍼스를 보니까 기대되고 설레고 나쁜 감정 하나 없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사실 이게 8년 전이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비슷했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 이제 60주년 막 생길 때고 어디였지? SK 스카이뷰 쪽에 정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다 이제 막 생기고 그랬던 시절인데 또 이제 벚꽃도 피고 하니까 뭐 대략적으로 다들 CC하고 싶다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연애하고 싶다 아니면 뭐 술 마시고 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놀 생각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풋풋하다 걱정되기도 하고. 졸업하셨을 때 캠퍼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진짜 졸업하기 싫다라는 감정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 때도 이것저것 뭐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또 추억이 좀 많다 보니까 막학기에는 수업 들으면서도 정말 졸업하기도 싫고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 그런 게 막연함이 좀 많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여러 감정이 깃든 캠퍼스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선배님께서 신입생 시절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밥집이나 술집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던 건데 돈만이가 있었는데 저희 때도 돈만이 거기 많이 갔었고 갈비찜인가? 갈비찜 파는 데 있었는데 매운회 맞아요. 매운회도 좀 꽤 많이 갔고 시내비골 막 이런 밥집 같은 데 있던 것 같아요. 술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북간인가? 북경간풍기 이런 데나 짝패와 노가 짝패 많이 가고 뭔가 추억들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혹시 새내기 분들은 말씀하신 곳들을 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거의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 돈만이랑 북경 깐풍기 정도는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전 항상 금요일 날 1교시 실험 과목이 있는데 실험 과목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실험 끝나고 이 청년밥상 빨라우라고 되게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자주 가는 것 같고요. 술집은 북경 깐풍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북경 깐풍기 되게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내기 분께서 사전에 물리 과목을 안 하고 입학하셔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처음 이제 대학 물리학 책을 받아서 펼쳤을 때 기본적인 이 용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호들 있잖아요. F, 뭐, M, C. 물론 통합과학 때 몇 가지는 배웠을 거예요. 근데 안 배운 기호들이 제가 대학 와서 처음 보는 기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기본적 공식 같은 것도 처음부터 다시 외우고 이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크지 않았나. 생소한 기호와 수식은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렇다면 선배님께서는 공대 교양 과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을까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아무래도 저는 좀 화학을 안 하고 와서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일반 물리 같은 경우에 요즘도 족보 보나요? 족보 많이 보면서 다들 사실 뭐 한 일주일 공부하고 그냥 족보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막 중요도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비슷한 과에 이제 전공에 진입한다고 할 때 그때 중요하지 크리티컬하게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러프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저도 수학이나 물리 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적당히만 하시고 너무 열중하지 마세요. 현재의 시점에
시점이면 이제 신입생 후배님께서는 첫 중간고사를 마친 시점이고 선배님께서는 2분기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학교에서는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상에서 하면 일단 오늘 생일인데 급하게 여기 오게 됐고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일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코나라는 차종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차종이 계속 양산이 되거든요. 그 양산 과정에서 생긴 이슈들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고 법규 대응 이런 것도 하면서 좀 이것저것 해내가고 있어요. 사실 좀 내부적인 그게 있다 보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코나 차종이 좀 문제없게 잘 나올 수 있게 내 애다 두듯이 그 외적인 거는 야구 좋아해서 쉴 때마다 야구장 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할 때 일 열심히 하고 쉬는 날에는 열심히 미친 듯이 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 얘기 또 해주셨는데 주점 제 학번이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가 알기로 주점이 있던 마지막 세대라 그때 막 밤새 술 마시는 사람들도 많았고 학생 하는 분들은 뭐 요리도 거기서 직접 하고 그렇게 한 3일 5일 했거든요. 그때 인하대 축제가 5일 동안 학교에서 천막 치고 술 마시고 놀고 또 이제 교수님들도 그냥 합법적으로 수업 째도 못하고 뭐 그냥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일부 교수님은 축제라고 술 사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어디 인하대 후문에 술집 가가지고 그랬던 추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리학과에 그 중력장치란 게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뭐 타면은 물에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건축학과는 주점을 직접 짓기도 했고 또 뭐 재밌는 거 많았는데 기억나는 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 전에 다들 잔막하거나 또 4월에 만우절이었잖아요. 또 새내기 분들 다 교복 입고 동기들하고 술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후배님께서는 다양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정말 놀고만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올 때 대학교는 이제 놀기만 하면 된다. 1학년 때는 특히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또 중간고사가 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놀지도 못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부담감도 컸었는데 큰 만큼 중간고사 끝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대로 놀아야겠다. 후회 없이. 그래서 지금도 되게 들떠있는데 이제 앞으로 축제도 남았잖아요. 물론 축제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대가 실시간으로 더 커졌어요. 이번 축제 라인업을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확인했죠. 어떤 분들이 가장 기대가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지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티켓팅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선배님은 모든 학부 과정을 마치고 현재 직장에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선배님께서 지금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장에서의 일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뭐 화학, 물리,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학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화학은 제가 또 안 했고 물리는 기계과의 뭔가 산유물이고 또 기계과 가면은 또 뭔가 너무 남자들 많고 남자들끼리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만만한 게 전기전자나 정보통신 이쪽인데 당시 저는 정시도 왔는데 그때 쓸 때 그래도 전기전자 전공을 하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선택을 해서 왔는데 취업할 때 되니까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전공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전까지만 해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기계공학과 같은 엔진 기반의 학과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점점 좀 전동화 라인업이 들어가면서 전기전자가 좀 유명해졌죠. 그러면서 학부 때 배웠던 뭐 자동차 관련된 과목이나 아니면 모터나 그런 전력전자 관련 과목들 들으면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나중에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갈 때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자동차 프로젝트 얘기를 했었고 뭐 다른 회사에서는 저희 CJ제일제당하고 산학연기로 한 프로젝트 있는데 그런 쪽을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좀 좋아하셨고 그런 프로젝트 경험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좀 많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계시는 직무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기자동차공학 프로젝트 제가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동차 들어가는 부품들도 다 배울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서로 좀 맞물리면서 자동차 구동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제가 PM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전반적인 프로세스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아무래도 면접 볼 때도 많이 물어보셨고 실제 일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공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시 전공을 고를 수 있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바꾸고는 쉽죠, 솔직히. 바꾸고는 쉽지만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선택을 할 저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후배님께서는 원래 농업 쪽으로 학종을 준비하셨다가 전기전자로 방향을 트셨다고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생명공학, 농업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학교에서도 자기의 진로 발표 이런 거 가끔씩 하잖아요, 수업 중에. 그때도 이제 뭐 생명공학이다, 농업이다 하면은 되게 주변에서도 멋있다, 확고한 목표가 있나 보다 하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좋았던 거지, 그거를 제가 진정으로 좋아서 세특을 쓸 때나 학종을 준비할 때 진정으로 좋아서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은 마음 한켠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와서 학종의 진로를 틀기도 뭐하더라고요. 이미 해오던 베이스가 있어서 결국 이제 터졌죠. 마지막 수시 카드를 쓸 때 고3 때 내가 과연 진짜 생명공학이든 농업이든 진짜 좋아서 챙긴 게 맞나? 만약 내가 그대로 밀고 가서 이 과를 진학을 했을 때 후회했을 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기부 챙긴 거 다 미련 없이 제가 아는 직업이 너무 적고 대학에 와서 제 시야를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전공학부를 쓸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거, 구상하고 만들고 설계하는 거를 좋아는 했어요. 생기부는 뭐 농업으로 챙긴 했지만 그런 거에 좋아는 했어서 이제 학부잖아요. 전기전자 공학부다 보니까 여기를 와서 내 식견, 시야를 되게 넓히고 많은 선택지 중에서 고르고 싶다. 뭐 정 안 되면 전과를 해도 될 것까지도 염려를 해두고 시야를 넓히고 싶다. 그리고 성적도 맞춰서 전기전자 공학부를 최종적으로는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로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미련이 안 남은 저를 돌아보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배님과 후배님 모두 지금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은데요. 선배님, 전저는 선택지가 넓다고들 하는데 회사나 R&D 쪽에서 체감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좀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채용 공고를 보면은 되게 기계나 전기전자 계열 전공 우대를 많이 하고 관련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우선시하거든요. 취업할 때도 보면은 기계나 전기전자가 주변에 동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괜찮다. 새내기 분께서는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진로 고민에 조금 더 실마리가 보이시나요? 실말이라기보다는 약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이렇게 직접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더 깊게 직관적으로 와닿고 그 진로에 대한 걱정도 한켠 더 덜어진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고민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지금 앞쪽에 있는 고민 카드를 보시고 선배님의 경험과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벼운 질문 먼저 하죠. 최대한 여러 사람과 친해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친구만 최선을 다해서 챙기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 중간이 좋다면 중간에 위치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학교 생활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직장도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대학교 때는 그런 사소한 관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고민을 똑같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경험이 별로 없고 저도 어릴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게 가치관이 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제 뭐 나하고 친한 사람들 또 챙기기도 해야 되고 그런 갈등이 있긴 할 텐데 지금 뭐 활동 봉사단도 하시고 뭐 레지스터가 아니었죠? 그 블루투스인가 그거 하신다고 하고 축구 소모임 하신다고 2가지 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좀 단체 생활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좀 인간관계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뭐 인연이 되다가 인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경험이 쌓이면은 그런 가치관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꼰대 같은데 말 다시 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스탠스가 해야 되나요? 그런 관계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때마다 본인이 스스로 슬기롭게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그건 답이 없는 질문이라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후배님께서 방금 고민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받아들이기에 자신의
내 가치관, 성격에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 비결? 그것마저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상태? 내가 이렇게 얇고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으면은 뭐 그쪽에 치우쳐 있는 거고, 아니면 좁고 깊은 게 좋으면은 이쪽에 신경을 쓰는 거고, 딱히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방향에 맞추게 되고, 굳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지금 생각해보면 알아서 그렇게 맞춰질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선배님 말씀대로 제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말 그대로 알아서 맞춰질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에 크게 연연하면서 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목표 기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벼운 목표 설정이 막막하다. 살아가는 데 있어 열정이 좀 부족한 느낌이다. 질문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이. 목표가 없다, 내가 사는 게. 지금 그래도 될 나이에요. 뭐 예전에 무릎팍도사에도 막 무릎팍도사는 너무 옛날인가? 아무튼 거기에 대기업 회장이 나오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더라도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냐 하면 자기 무조건 간다 라고 하는데, 그때 폐기할 열정은 다시 못 돌아가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기 싫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되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좀 많아지거든요, 점점. 그런 열정과 패기가 아무래도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대학생 때 저도 그렇게 목표를 갖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친구들 만날 때는 놀고, 뭐 술도 마시기도 하고, 뭐 CC라는 것도 해보고, 뭐 잔막하고 수업 들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왔는데, 그랬던 경험들이 다 나중에 자산이 되거든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봉사활동 하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직결을 좀 높일 수도 있을 거, 넓힐 수도 있고, 목표가 없다고 너무 그렇게 좀 방황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엔 지금 다 살아가는 과정이고, 저도 예전에 봉사당도 하고 뭐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뭐 LS라는 그룹에서 하는 봉사단도 했었는데, 그때 했던 그런 봉사활동 하면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중에 뭐 대기업 면접 가거나 이럴 때 면접에서 힘들었던 경험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업하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거기서 뭐 갈등이 있거나 그랬던 과정들을 이제 좀 이력서나 면접에서 얘기를 하면 또 좋게 봐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저는 학점이 매우 안 좋았어요. 1학년 때 저는 1학년 1학기 때 1.8이라는 학점을 받았었는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잘 사니까 학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구하면 되고. 네, 근데 저처럼 하지 마요. 저처럼 하지 말고 뭔가 학업이나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지금은 될 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길었네요. 지금처럼 마음을 열고 많은 것을 경험하시다 보면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또 그러다 보면 목표가 생길 거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딱히 목표가 없는 것도 아는 게 없어서 목표가 없지 않나. 그 무엇이 뭔지부터 알아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주어진 거에 열정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지금 제 목표를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이유를 방금 발견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열정은 생긴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같은데, 다음 질문도 있을까요? 아, 이거 재밌는 거 있다. 대학 생활을 하면 꼭 해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적인 거로는 좀 전공 프로젝트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점점 취업시장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게 저도 좀 체감이 되긴 하거든요. 후배들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면접을 이력서도 많이 봐주고 했는데,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좀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본인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학부 과정에서 전공 프로젝트 하면은 나중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 2학년이고 지금 저학년이시니까, 저학년 때는 놀면서 뭔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경험, 지금 하시는 봉사단 활동 매우 좋습니다. 저도 봉사단 활동 많이 하고 교육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이력서를 쓰건 간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좀 회상을 해봤을 때 추억거리도 남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사적인 건데,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거는 연애 많이 해보시라는 거. 대학생 때 연애 많이 해보시라는 거. 뭐든 간에 다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공부나 연애나 인간관계나, 그 와중에 아무렇지 않게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날 기회의 창구도 많고, 뭔가 도파민이 치솟을 만한 게 연애 말고도 많지만, 그래도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즐기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연애까지 해보는 걸로 조언을 주셨는데, 선배님께서 신입생분께 궁금했던 것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대학교 입학하시고 나서
혹시 해보시고 싶은 게 있으셨는지 후배님이.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해보고 싶었던 거라고 하면 저 우선은 뭐 이미 하긴 했지만 MT가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밤새 술 먹고 게임하고 그거 진짜 많이 해보고 싶었고요. 대학 연애도 사실 꿈꾸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되게 광범위하게 배우지만 대학에선 내가 선택한 전공에 맞게 심화 있게 배우잖아요. 그거를 활용한 전공 박람회 같은 것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획한 도파민을 주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중간고사도 끝나기도 했고 1학년이다 보니까 도파민의 요소라고 하면 술 먹고 노는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봉사단 형들하고 같이 마셨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마시는 것도 재밌었는데 형들하고 이렇게 마시는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몇 번 없었는데 의외였어요. 이렇게 형들하고 노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고 사실 다 술로 직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건강한 술 문화 안에서 끈끈한 친목이 형성되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최대한 밥 많이 얻어 먹으세요. 본인이 나중에 사줘야 됩니다, 다. 개인적인 소소한 고민거리가 있다면 선배님께. 최근 저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중간고사였기 때문에 선배님만의 학점 관리 공부법 같은 거 여쭙고 싶어요. 방금 1.8이라고 하셨었지만 앞으로는 졸업학점은 굉장히 더 높으실 거기 때문에 한번 학점관리 비법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제 주변이 너무 잘해가지고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너무 잘해서 특강할 때 저학점으로 취뽀하는 법 이런 거거든요. 막 학년에 좀 잘했었거든요. 3, 4학년 때. 그냥 엉덩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재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학는 것처럼 한 3-4달 그냥 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그럴 때 좀 학점 잘 나왔던 것 같고 저도 거꾸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현실적인 좋아하는 일이 중요하냐. 본인은 어떤 거예요 지금? 돈이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해봤던 게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한창 대학 가기 전 아르바이트 시즌이 있어요. 그 겨울방학에. 저는 그때 한 달 동안 단기 알바로 콜센터 알바를 했거든요. 수입은 그 나이 때 벌기에는 되게 많았어요. 이름 있는 기업에 있는 단기 알바 콜센터 알바를 했었는데 다른 알바에 비해서 많이 버니까 들어갔는데 그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기적으로 평일마다 하는 알바였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달만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진짜 진상 고객이라고 말하면 아직도 트라우마로 약간 남아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저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한테 안 맞는 일을 오래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을 기반 삼아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돈은 행복을 유지해주는 수단이지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막 있으면 좋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긴 해요. 실제로 살면서. 근데 행복을 유지해주긴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이제 살아가시면서 많이 와닿으실 테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계신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직장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것과 그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 새내기 시절의 자신에게 단 한마디 문장만 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후배님, 미래 졸업을 앞둔 나에게 딱 한마디 문장만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나요? 창신아 그만 놀고 공부해라. 나중에 너 지금 후회한다 라고 좀 말해주고 싶긴 합니다. 미래의 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위로해주고 싶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은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다? 그 말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가림막을 열고 서로를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과정 2부가 있는 게 전 너무 어색하네요. 저게 1실에 있었는데 전 마주하시니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선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저의 과거도 돌아간 것 같고 저하고 한 8살, 9살 차이 나시는데 뭔가 진짜 애뜻이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러워요 진짜. 그런 느낌.
뭔가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 옛날을 좀 되돌아보는 느낌? 제가 20살인가 글쓰기와 토론 수업이 있었는데 21살인가 그때 17학번 때 그때 10년 뒤 나에 대해서 써보는 글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때 다 모아놨는데 다시 봤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써놨더라고요. 뭐 결혼하고 있을 거니 뭐니 몇 명이니 뭐 이런 얘기 해놨는데 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과거도 돌아간 느낌이어서 엄청 저도 뒤돌아볼 수 있고 자아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배님을 보면서 선배님은 본인을 되돌아본다고 생각하셨는데 후배님께서는 저의 막막함이 덜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미래에 대한 여러 설명을 들어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선배님 한 번 보니까 딱히 근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딱히 명확한 근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고 졸업하신 선배님 그 키워드만으로도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전공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그려갈지 거울이 되어주시는 것 같은데